옛날 중국 당나라 시절 인도에서 온 육관대사가 형산 연화봉에 절을 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육관대사는 여러 번 그의 설법을 들었던 동정호의 용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대사가 아끼는 제자 성진이 자청하여 나섰습니다. 성진이 절을 떠난 후 남악에 사는 위부인이 팔선녀를 보내 육관대사에게 선물을 전했습니다. 성진은 용왕이 권하는 술을 마시고 돌아오던 중 연화봉을 구경하던 팔선녀와 마주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가 기울어질 때까지 즐겁게 대화한 성진은 속세의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게 되었고 결국 육관대사에게 불려간 성진은 저승으로 가게 되었으며 팔선녀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 성진과 팔선녀는 인간 세계에 태어났고 성진은 양처사의 아들로 태어나 양소유가 되었습니다. 양소유는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성장했지만 15이 된 그는 과거를 보러 집을 떠났습니다. 장안으로 가는 길에 화주 화음현에서 진어사의 딸 진채봉을 만나 시를 지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장군 구사량의 난리로 양소유는 깊은 산으로 몸을 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도사를 만나 검은고를 배우게 됩니다. 양소유는 도사에게 받은 검은고와 퉁소를 들고 산에서 내려와 진채봉을 찾으러 갔으나 이미 진어사는 죄인으로 몰려 죽었고 진채봉은 관군에게 잡혀 장안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양소유는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이듬해 다시 과거를 보러 떠났고 낙양에서 술집 천진교의 누각에서 선비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기생 개서머를 만나 인연을 맺게 되었고 장안에 도착한 양소유는 어머니의 외사촌이자 유명한 여자 도사인 두련사를 찾아갔습니다. 두련사는 양소유에게 정경패라는 사도 집안의 딸을 추천하며 장원 급제 후 혼담을 넣자고 했습니다. 양소유는 정경패의 모습을 보고 싶어 검은고를 잘 타는 여자 도사로 변장하여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과거에 장원 급제한 양소유는 한림학사가 되었고 정경패와 혼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경패는 자신의 시녀 가춘운이 양소유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양소유가 여장을 하여 자신을 속인 일을 되갚고 싶어 가춘운에게 귀신으로 변장하여 유혹하라고 했습니다. 양소유는 고향의 어머니를 모셔와 혼례식을 치르려 했으나 하북 지방의 새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키며 조나라, 위나라, 연나라를 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소유는 조서를 써 두 나라를 항복시켰지만 연나라만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연나라로 가서 항복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낙양에서 양소유는 개서멀과 다시 만나고 그녀의 친구인 하북의 유명한 기생 적경훈과도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양소유는 정경패와 혼례를 치르고 나서 개서멀과 적경훈을 데려가겠다고 약속하며 장안으로 돌아갔습니다. 황제는 양소유에게 예부상서 벼슬을 겸하게 하고 큰 상을 내리며 그를 더욱 아끼고 나라지를 의논했습니다. 어느 날 양소유가 궁에서 일하던 중 어디선가 들려오는 퉁소 연주를 듣고 자신의 퉁소로 답했습니다. 그러자 푸른 학한 쌍이 내려와 춤을 추었고 그 퉁소를 연주한 이는 황제의 여동생 난양공주였습니다. 황제는 양소유를 난양공주의 신랑으로 삼고자 했고 황태후 또한 크게 기뻐했습니다. 한편 진채봉은 궁녀로 일하며 난양공주의 시중도 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황제가 양소유에게 궁녀들에게 시를 한 수씩 써주게 하자 진채봉도 양소유의 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양소유의 시 아래 자신의 마음을 적어두었습니다. 이를 본 황제는 양소유와 진채봉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양소유는 정경패와의 혼인을 취소하고 난양공주와 혼인하라는 황제의 명을 거듭 물리쳤으나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토번의 오랑캐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나라가 위태로워졌습니다. 황제는 양소유를 불러들이고 양소유는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여자 자객 심유연이 양소유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양소유를 뵈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분인 양소유를 섬기러 왔다고 밝혔고 둘은 인연을 맺은 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양소유의 군대는 반사곡에서 적에게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양소유는 고민하다가 깜빡 졸음에 빠졌고 꿈속에서 동정호 용왕의 딸 백능파를 도와주고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소유는 오랑캐를 물리치고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한편 난양공주는 정경패를 직접 만나보고 마음에 쏙 들어하며
정경패와 함께 양소유의 부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황태후에게 전했습니다. 황태후는 정경패를 마음에 들어 자신의 양녀로 삼았고 황제는 정경패를 영양공주에 봉했습니다. 또한 황제와 황태후는 진채봉과 가춘운을 양소유의 첩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양소유는 대승상이 되었고 영양공주와 난양공주 그리고 궁녀 진씨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제야 양소유는 궁녀 진씨가 진채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소유가 어머니를 고향에서 모셔와 잔치를 열던 날 개서멀과 적경홍이 양소유를 찾아왔고 그 뒤 심효연과 백능파도 양소유를 찾아왔습니다. 이후 양소유는 영양공주, 난양공주, 진채봉, 가춘운, 개서멀, 적경홍, 심효연, 백능파까지 8명의 부인과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양소유는 황제의 사랑과 백성의 존경을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어느 가을날 양소유는 부인들에게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며 불도를 닦고자 스승을 찾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노승이 나타나 지팡이를 들어 돌란간을 두드렸고 양소유는 자신이 원래 남학 형산에서 돌을 닦던 성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진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육관대사의 가르침을 듣고 있을 때 팔선녀가 들어와 대사에게 제자로 받아주기를 청했습니다. 대사는 팔선녀의 뉘우침에 감동하여 이들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진과 8명의 선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큰 도를 얻었습니다. 육관대사는 성진에게 의발을 전하고 인도로 돌아갔고 성진은 육관대사의 뒤를 이어 연화봉에서 많은 이들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성진과 팔선녀는 함께 극락세계로 가게 되었습니다.